평창올림픽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날 방송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념 대립을 자제하자 하면서 평창 결의안이 채택됐거든요. 여기에 정세균 의장이 제안을 했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이 결의안이 165명 중에서 160명 찬성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상 이거랑 별개로 지금 국회에는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취업비리 문제 같은 걸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이니까 검찰 수사든 뭐든 다 자제하자. 요 분위기예요. 미친 새끼. 권선동은요, 이 빗나가는데 검찰한테 직접 압력을 넣은 새끼예요. 청탁한 겁니다, 청탁. 이거는 중재예요. 어떻게 입법부에 입법권을 가진 자,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자가 사법부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직결이 직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청탁 비리는요, 그냥 비리에 지나치지 않는데 이 청탁 비리를 덮고자 본인의 수사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해방일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평창 결의안 채택에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에요. 이 조원진이 저번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인공이 불태웠고요. 네. 이번에 그 묵호항에 만경공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도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고 달려가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게 그 영상 보시면요. 만경공호가 들어와요. 빤히 북한의 선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항구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기도 불태워요. 어쩌라는 거지? 그런 선수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지금 한심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 세비를 수십억씩 받은 자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입법권자들이. 그걸 위해서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죠 엄중하게 보장된 거잖아요. 입법권이.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는 체결식에서는 반대하고 달려가서 모처럼 만에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탄핵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었으면 바로 발의돼서 탄핵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다른 때는 그렇게 잘 잡아가두더니 왜 이런 사람들은 안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원진이나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왜 슬프냐면 올림픽 정신이 쿠베르땡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쿠베르땡 남작. 남작이라고 그러죠. 남작. 그런데 남자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 뭐냐면 사실은 인류에서 전쟁으로 막닿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이잖아요. 네, 페어플레이 정신이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굉장한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게임을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조원진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협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 이념전쟁 하지 말자. 그러면 올림픽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협약한다는 것도 저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정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올림픽 정신을 고사하고 우리 헌법 정신도 이행하지 못한 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불안했으면 협약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일 자체도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나와 다름과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존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나는 북이 싫어. 나는 일본이 좋아. 한나라당처럼. 나 미국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나는 북한이 좋아.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해.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원래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오직 이 사회가 한심했으면 이 정치권이 한심했으면 국회에서 협약까지 해야 되는 이런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 거냐? 그러면 이념 우리가 지금 한국당이 2018년에 30년, 40년, 50년에 논쟁했던 그 이념 대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으로. 저 먼 역사 한 60, 70년 뒤로 끌고 가서 아직도 올림픽을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게 한나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한나라당이 과연 그러면 우리 헌법이나 또는 지금 인류의 평화에 공존하는 이 정신에 기여하느냐? 저는 이게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국회의원 탄핵 사유다. 만약에 탄핵이 있었다면. 이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그냥 이 추운 날씨에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뒷돈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알겠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명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법대로 합시다. 체포해야지 뭐. 자, 짧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오노가 왔어요. 오노가. 오노. 바로 엊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2002년이니까 벌써 16년 전이에요. 아이고 오래됐다. 그 김동성의 오노. 난 이게 생각나는데 선이 이렇게 이게 나중에 월드컵 때 그 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레머니 골 세레머니로 바로 그 오노가 MBC 해설자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했던 그 반치광 오노도 그냥 해설자로 오니까 또 밉지가 않아. 이게 참 국민적 분노가 생겨가지고 당시에 뭐 그 팟캐스트 생기기 한참 전인데 김구라, 황봉할 이런 사람들이 오노 만나겠다고 미국도 가고 막 그런 이유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추억 돋는다 진짜. 오노 언제적 오노냐. 어쨌든 저는 오노가 NBC에 해설위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 정신은 있잖아요.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아. 저는 오노 하면 헐리우드 액션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쪽팔린 자. 굉장히 이 올림픽을 훼손한 자였거든요. 정신을 훼손한 자였는데 이자가 MBC에 그것도 평화올림픽인 평창올림픽 와서 MBC에 해설위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요. MBC?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도 성명서를 좀 내야 된다. 오노를 반대한다. 솔직히. 오노. 왜 그러냐면 정말 페어플레이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허리드 액션이나 반칙을 써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인류적 무리죠. 인류적 무리를 일으킨 자를 꼭 해설위원으로 초대해야 되냐. 이건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정신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기분 나쁜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오노의 그 추억 돋는 이야기였고요. 오노가 나쁜데 이명박만 하겠어요? 그렇죠. 에이 진짜.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진짜 미래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요. 한미 군사훈련이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이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한국과 북한과 미국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희망이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공식적 국가 수반인 김영남과 그 옆에 김영남을 보좌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형태로 내려오는 김여정,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과는 이런 거 있잖아. 위원장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오라버니 뭐 이런 관계예요.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김정은 옆에서 사실상 무서워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일단 내려온 거예요. 북한의 왕조 국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북한 왕조의 사실상 유일한 첫 당사자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언론들의 예측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한 다음 날인 10일 날 면담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나게 된다면 물론 김영남과도 만나겠지만 김여정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북한 핵이라든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그냥 내려온 건 아니고 박남단에다가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김여정이 온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10날 점심 때 오찬을 김여정 노동당 선동부 제1부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한 오찬을 같이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고요. 점심 먹는 겁니다. 그랬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 정말로 푸른나무님 얘기처럼 김정은의 복심을 갖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좀 추측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도 이게 문서 형태가 될지 언어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들 얘기하는 친서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김영남이 움직였다는 것은 또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에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김영남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남을 만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 중에 하나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 가서 이 김영남이 공식 라인이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 비공식 라인으로 해서 김정은의 어떤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공세에 시달릴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할 그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백두혈통이란 말이에요. 6.25 이후에 백두혈통이 남한에 온 건 처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 자체로만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평화올림픽이잖아요, 평창이. 그럼 평화올림픽에 대해 무게를 확 실어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이 방남을 하는데 몇십 년 만에 이제 처음 오게 되는데 분명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갖고 있을 거다. 그 메시지를 어쨌든 저는 분명히 가지고 올 거고요. 아마 남한의 선물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네, 선물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다. 이걸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내 생각이에요. 순전히 내 생각. 더 이상 핵실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핵 안성했다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핵이라는 것을 개발한 이후에 개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금 외교 전략인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반대죠. 너희들의 핵을 인정할 수 없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그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핵 개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린 평화로 갈 거야. 그게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짓 했으니 당장 올림픽 왔다 그래서 니들을 용서하긴 좀 힘들어. 요 분위기로 가는데 그걸 옆에서 살살 더 꼰지르는 게 아베인 거고요. 그렇죠. 펜스 미 부통령도 광경파예요. 네. 스타일이 극우입니다. 내파에 극우. 가까운 사람이라. 저기 트럼프보다 더 극우입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친서라든지 뭔가를 갖고 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안 할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핵 실험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죽어도 못하죠. 핵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펜스하고 김영남하고 회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만나게 해버리고요. 네. 그래서 중간점을 찾지 않으면 미국도 양보를 해야 돼요. 찾지 않으면 올림픽 이전으로 그냥 다시 또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잠을 못 자고 입술이 터지면서까지 고민하는 아마도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고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펜스 이 녀석하고 아베 이 녀석하고 한나라당의 대한민국 구구들 그다음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아시아경제까지 포함됐더라고요. 이자들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계를 반대할 것입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지금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승민까지 합류를 했죠. 저는 유승민이 그래도 희망이었다고 보수의 희망이라고 봤는데 유승민도 저는 이제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무엇을 갖고 오냐는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만약에 핵실험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핵이. 마지막 핵실험을 성공하고 선언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선언 직전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핵실험 카드를 놓고 평화협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좋아, 영구 평화협정 하자. 그리고 이후에 남한에 있는 한미 이 군사훈련 중단하고 우리 핵실험 중단하겠다. 이렇게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핵폐기 수순으로 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북한에.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 핵폐기 수순은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화가 난 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프레임의 전환에 지금 우리 이 정치권이나 또는 우리 진보 민주계, 범진보 민주계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이 평화학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프레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과 러시아가 며칠 전에 선언했습니다.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목표점 타겟을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미소는 핵폭탄을 개발하고 북한은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게임의 룰이 맞는 거냐. 여기서부터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 매파들과 제국주의와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러면 n분의 1로 축소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NPT의 규약대로. 그러면 북한이 12개에서 20개 정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약 3만 7천 개 정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3만 7천 개 대 20대. 러시아 2만 개 넘죠, 2만 개. 중국 300개 넘죠, 300개. 등등. 비율로 나서 줄이기 시작하자. 그래서 인류의 핵을 없애자. 이런 제안들을 우리 국민도 해야 되고 정치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화는 반드시 북한과 영구 평화협정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 내에 군사훈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봅시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렇고 이메일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주고받은 사이고 중국도 이제 경제로 국가를 반석에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그러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이유가 없죠. 어떤 놈만 빼고 아베 이 녀석만 빼면 한반도에 그 어떠한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군사비를 80%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줄인 금액으로 지금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화협정 해주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반드시 호소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동결하겠다. 여기까지 가고 핵실험 이제 핵폐기 수순은 비율대로 가자. 저는 이런 제안들을 범국민적 또는 남북한 쪽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건 답은 없는데 접점은 찾아지겠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암울해요. 올림픽 이후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 김여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희망 섞어서 예상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창올림픽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날 방송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념 대립을 자제하자 하면서 평창 결의안이 채택됐거든요. 여기에 정세균 의장이 제안을 했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이 결의안이 165명 중에서 160명 찬성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상 이거랑 별개로 지금 국회에는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취업비리 문제 같은 걸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이니까 검찰 수사든 뭐든 다 자제하자 요 분위기예요. 미친 새끼. 권선동은요, 이 빗나가는데 검찰한테 직접 압력을 넣은 새끼예요. 청탁한 겁니다, 청탁. 이거는 중재예요. 어떻게 입법부에 입법권을 가진 자,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자가 사법부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직결이 직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청탁 비리는요, 그냥 비리에 지나치지 않는데 이 청탁 비리를 덮고자 본인의 수사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일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들어갈 수 확률이 높죠. 예. 예. 그래서 평창 결의안 채택에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에요. 이 조원진이 저번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인공이 불태웠고요. 네. 이번에 그 묵호항에 만경공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도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고 달려가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게
그 영상 보시면요. 만경봉호가 들어와요. 빤히 북한의 선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항구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기도 불태워요. 어쩌라는 거지? 그런 선수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지금 한심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 세비를 수십억씩 받은 자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입법권자들이. 그걸 위해서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죠? 엄중하게 보장된 거잖아요. 입법권이. 그런데 평화올림픽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는 체결식에서는 반대하고 달려가서 모처럼 만에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탄핵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었면 바로 발의돼서 탄핵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30년, 40년, 50년에 논쟁했던 그 이념 대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으로. 저 먼 역사 한 60, 70년 뒤로 끌고 가서 아직도 올림픽을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게 한나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한나라당이 과연 그러면 우리 헌법이나 또는 지금 인류의 평화에 공존하는 이 정신에 기여하느냐? 저는 이게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국회의원 탄핵 사유다. 만약에 탄핵이 있었다면. 이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그냥 이 추운 날씨에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뒷돈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알겠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명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법대로 합시다. 체포해야지 뭐. 자, 짧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오노가 왔어요. 오노가. 오노. 바로 엊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2002년이니까 벌써 16년 전이에요. 아이고 오래됐다. 그 김동성의 오노. 난 이게 생각나는데 선이 이렇게 이게 나중에 월드컵 때 그 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세레머니 골 세레머니로 바로 그 오노가 MBC 해설자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했던 그 반치광 오노도 그냥 해설자로 오니까 또 밉지가 않아. 이게 참 국민적 분노가 생겨가지고 당시에 뭐 그 팟캐스트 생기기 한참 전인데 김구라, 황봉할 이런 사람들이 오노 만나겠다고 미국도 가고 막 그런 이유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추억 돋는다 진짜. 오노 언제적 오노냐. 어쨌든 저는 오노가 NBC에 해설위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 정신은 있잖아요.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건 웃을 게 아니에요. 맞아. 저는 오노 하면 헐리우드 액션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쪽팔린 자. 굉장히 이 올림픽을 훼손한 자였거든요. 정신을 훼손한 자였는데 이자가 MBC에 그것도 평화올림픽인 평창올림픽 와서 NBC에 해설위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요. NBC?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도 성명서를 좀 내야 된다. 오노를 반대한다. 솔직히. 오노. 왜 그러냐면 정말 페어플레이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허리드 액션이나 반칙을 써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인류적 무리죠. 인류적 무리를 일으킨 자를 꼭 해설위원으로 초대해야 되냐. 이건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정신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기분 나쁜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오노의 그 추억 돋는 이야기였고요. 오노가 나쁜데 이명박만 하겠어요? 그렇죠. 에이 진짜.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진짜 미래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요. 한미 군사훈련이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이 메시지 자체로만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평화올림픽이잖아요. 평창이. 그럼 평화올림픽에 대해 무게를 확 실어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이 방남을 하는데 몇십 년 만에 이제 처음 오게 되는데 분명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갖고 있을 거다. 그 메시지를 어쨌든 저는 분명히 가지고 올 거고요. 아마 남한의 선물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네, 선물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다. 이걸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내 생각이에요. 순전히 내 생각. 더 이상 핵실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핵 안성했다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핵이라는 것을 개발한 이후에 개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금 외교 전략인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반대죠. 너희들의 핵을 인정할 수 없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그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핵 개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린 평화로 갈 거야. 그게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짓 했으니 당장 올림픽 왔다 그래서 니들 용서하긴 좀 힘들어. 요 분위기로 가는데 그걸 옆에서 살살 더 꼰지르는 게 아베인 거고요. 그렇죠. 펜스 미 부통령도 강경파예요. 네. 스타일이 극우입니다. 개파에 극우. 가까운 예, 사람이라. 저기 트럼프보다 더 극우입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친서라든지 뭔가를 갖고 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안 할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핵 실험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죽어도 못하죠. 핵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펜스하고 김영남하고 회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만나게 해버리고요. 그래서 중간점을 찾지 않으면 미국도 양보를 해야 돼요. 찾지 않으면 올림픽 이전으로 그냥 다시 또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잠을 못 자고 입술이 터지면서까지 고민하는 아마도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고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펜스 이 녀석하고 아베 이 녀석하고 한나라당의 대한민국 구구들 그다음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아시아경제까지 포함됐더라고요. 이자들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계를 반대할 것입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지금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승민까지 합류를 했죠. 거기에서는요, 백구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다른 때는 그렇게 잘 잡아가두더니 왜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요.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원진이나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왜 슬프냐면 올림픽 정신이 쿠베르땡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쿠베르탱 남작. 남작이라고 그러죠. 남작. 그런데 남자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 뭐냐면 사실은 인류에서 전쟁으로 막닿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이잖아요. 네, 페어플레이 정신이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굉장한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게임을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조원진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협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 이념전쟁 하지 말자. 그러면 올림픽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협약한다는 것도 저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정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올림픽 정신을 고사하고 우리 헌법 정신도 이행하지 못한 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불안했으면 협약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일 자체도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나와 다름과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존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나는 북이 싫어. 나는 일본이 좋아. 한나라당처럼. 나 미국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나는 북한이 좋아.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해.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원래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오직 이 사회가 한심했으면 이 정치권이 한심했으면 국회에서 협약까지 해야 되는
이런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 거냐? 그러면 이념 우리가 지금 한국당이 2018년에 그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한국과 북한과 미국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희망이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공식적 국가 수반인 김영남과 그 옆에 김영남을 보좌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형태로 내려오는 김여정,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과는 이런 거 있잖아. 위원장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오라버니 뭐 이런 관계예요.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김정은 옆에서 사실상 무서워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일단 내려온 거예요. 북한의 왕조 국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북한 왕조의 사실상 유일한 첫 당사자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언론들의 예측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한 다음 날인 10일 날 면담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나게 된다면 물론 김영남과도 만나겠지만 김여정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북한 핵이라든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그냥 내려온 건 아니고 방남단에다가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김여정이 온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10날 점심 때 오찬을 김여정 노동당 선동부 제1부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한 오찬을 같이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고요. 점심 먹는 겁니다. 그랬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 정말로 푸른나무님 얘기처럼 김정은의 복심을 갖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좀 추측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도 이게 문서 형태가 될지 언어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들 얘기하는 친서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김영남이 움직였다는 것은 또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에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김영남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남을 만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 중에 하나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 가서 이 김영남이 공식 라인이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 비공식 라인으로 해서 김정은의 어떤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공세에 시달릴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할 그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백두혈통이란 말이에요. 6.25 이후에 백두혈통이 남한에 온 건 처음이죠. 네. 그런데 이제